안녕하세요. 이야기 필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운동하는 동기부여를 찾는다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이 인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항상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성공이 너무도 당연해 보였던 남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이자 WWE 링 위의 전설 The Rock.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에 오르기까지 그에게도 수많은 좌절과 실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 미래가 보이지 않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선택들 말이죠. 오늘은 그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If you want to feel the power of The Rock, smash that subscribe and like button. 당신의 은행 계좌에 $7만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손에 남은 건 단돈 $7.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그 순간,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잃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로부터 30년 후, 그 남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가 선택한 최고의 액션 스타, WWE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레슬러,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멘토. 이것은 $7를 수억 달러로 바꾼 한 남자, 드웨인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 11월의 밤은 지나치게 깊고 차가웠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무려 4,8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낡은 픽업 트럭의 엔진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지요. 조수석에 앉은 23살의 드웨인 존슨은 창틀에 머리를 기댄 채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빗물은 마치 그가 흘려야 했지만 흘릴 수 없었던 눈물처럼 보였지요. 아버지 로키 존슨은 말없이 운전대를 꽉 쥐고 있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드웨인은 수만 명의 환호가 가득한 스타디움을 누비는 영웅이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을 거머쥔 디펜시브 태클, NFL 진출을 꿈꾸던 촉망받는 선수. 사람들은 그를 미래의 슈퍼스타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부상이 그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깨 부상, 무릎 부상, 그리고 허리 부상까지. NFL은 그를 원하지 않았고 캐나다 풋볼 리그가 마지막 희망이었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2개월 만에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상이 너무 잦고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드웨인은 천천히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거친 종이의 질감.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쳐 놓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트럭 안을 스칠 때마다 그 초라한 지폐들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쇳덩이처럼 그의 무릎을 짓누릅니다. $5 지폐 한 장, $1 지폐 한 장, 그리고 동전 몇 개, 합쳐서 정확히 $7. 아버지, 드웨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빗소리에 거의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저는 미식축구가 제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조명이 그 경기장에만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남은 게 고작 이거예요.
그는 7달러를 쥔 주먹을 꽉 움켜쥡니다. 손등에 핏줄이 곤두서고 관절이 하얗게 변합니다. 7달러가 제 23년 인생의 가격표인가요? 대학 챔피언십 우승, 4년간의 피땀, 수백 번의 태클, 그 모든 게 겨우 이것뿐인가요? 로키 존슨은 대답 대신 엑셀을 조금 더 깊게 밟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차체를 타고 전달되지요. 그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프로 레슬러로서 성공하지 못했고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으니까요. 대신 그는 묵묵히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트럭이 마이애미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섭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웅덩이에 비친 아파트 건물의 그림자는 괴물처럼 거대하고 일그러져 보입니다. 드웨이는 차에서 내려 젖은 운동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시지만 그는 오히려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7달러밖에 없으니까 이제 잃을 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는 차 안의 아버지를 향해 짧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픔이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닥을 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자의 단단한 결의였지요. 드웨인이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23살, 무일푼, 실패한 운동선수,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드웨이는 이제 막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7달러 사건 이후 드웨이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찾아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프로 레슬러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버지 로키 존슨은 말했지요. 아들아, 레슬링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예술이지. 링 위에서 너는 배우가 되고 전사가 되고 이야기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드웨이는 1996년 프로 레슬러의 세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 로키 마이비아라는 닉네임으로 데뷔했지요. 이름부터가 유산이었고 기대였으며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1996년 11월 17일 서바이버 시리즈 24살의 드웨인 존슨은 화려한 꽃무늬 가운을 입고 링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링 밖에서 돌아오는 것은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You suck! You suck! 락키 suck! 수천 개의 야유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링을 강타합니다. 드웨인의 미소가 굳어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아버지가 물려준 이름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통을 이어받으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식적인 미소를 단번에 간파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진짜 드웨인 존슨이었지, 복사된 유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드웨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웃고 있는 걸까? 이 링 위에서 나는 진짜 나인가? 아니면 각재된 유산인가? 사람들은 로키 마이비아가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1997년 드웨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받지 못할 바에야 가장 위대한 증오의 대상이 되기로요.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997년 8월, 더 이상 화려한 꽃무늬 가운은 없습니다. 검은 가죽 옷을 입은 드웨이는
오만한 표정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관중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조용히 해.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든 덜락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 링의 법칙은 내가 정한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대신 눈썹을 치켜 올리는 시그니처 표정을 짓습니다. 피플스 엘보우라는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듭니다. 관중들을 조롱하고 도발하고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100% 진짜였습니다. 가면이 아닌 날것의 드웨인 존슨이었지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관중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유는 환호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새로운 이름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 더 락은 WWE 챔피언이 됩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WWE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레슬러 중 한 명이 되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환호성 속에서도 드웨이는 문득 자신의 발등을 내려다봅니다. 그곳에는 $7를 쥐고 비를 맞던 그날의 낡은 트럭 바닥이 아주 잠깐 겹쳐 보입니다. 그 환영은 곧 사라지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2001년 WWE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은 드웨인 존슨은 이제 신인 배우가 되어 있습니다. 링 위에서는 신이었지만 이곳 할리우드에서는 그저 근육질 레슬러 중 한 명일 뿐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립니다. 하지만 드웨이는 침묵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요. 드웨이는 대본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링 위에서는 눈을 맞추며 싸웠지만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백만 관객의 영혼을 향해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링보다 훨씬 더 냉혹한 적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영화들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더 미이라 2에서의 단역, 스콜피온 킹에서의 어색한 연기. 평론가들은 냉소적이었지요. 근육만 있고 감정은 없다. 레슬러는 레슬러일 뿐이다. 하지만 드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를 쥐고 있던 그날 밤을 떠올렸지요. 그때도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리우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연기 코치를 고용했습니다. 매일 밤 대사를 100번씩 반복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 세트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는 것을 지켜보며 연습했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더 락이라는 캐릭터를 완전히 버리지 않되 그것을 연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었지요. 링 위에서 배운 카리스마, 타이밍, 관중과의 소통 능력을 영화에 접목시켰습니다. 2011년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촬영장. 브라질의 뜨거운 사막. 드웨이는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액션씬을 촬영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근육만 뽐내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고통, 분노, 유머를 눈빛과 몸짓에 담아냅니다. 컷! 오케이! 완벽해!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드웨인 존슨은 더 이상 레슬러 출신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정상급 액션 스타가 되었지요. 주만지, 모아나, 블랙 아담까지. 그의 영화들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차 안에서 드웨이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머니를 만져봅니다. 물론 그곳에는 더 이상 $7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쉽게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저는 매일 밤 제 안의 이름 모를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7,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7달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드웨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새벽 4시라고요.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드웨인 존슨은 가장 먼저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이자 복수이자 기도였지요. 체육관 문을 열자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는 전등 스위치를 올립니다. 드웨이는 묵직한 쇠사슬을 어깨에 두릅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둔탁한 금속음이 체육관의 높은 천장을 타고 메아리칩니다. 이것이 그의 아침 기도입니다. 새벽 4시는 저만의 성소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할리우드 스타도 전설적인 레슬러도 아닙니다. 그저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은 한 명의 남자일 뿐이죠. 그가 바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 100kg, 150kg, 200kg. 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뜨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과 아침의 경계선. 드웨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와 만나 하얀 김으로 변해 피어오릅니다. 이것이 그의 구체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추상적인 꿈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지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씩 운동하는 것. 대본을 100번씩 읽는 것. 영양사와 상담하며 식단을 관리하는 것. 성공의 비결을 모르시나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반복하는 지루한 노력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수천 번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프로젝트 락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새롭게 조각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조각도는 바로 규율과 반복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지평선 너머로 강렬한 태양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체육관 안을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운동을 마친 드웨인이 수건으로 땀을 닦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어제의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비웃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그들이 잠든 시간에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입니다. 7달러밖에 없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드웨인이 체육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세상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드웨인 존슨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 수억 달러의 자산가,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입니다. 드웨인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엽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보관된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액자를 꺼내 들고 다시 테라스로 나옵니다. 액자 안에는 30년 전 빗속의 트럭 안에서 쥐고 있었던 바로 그 7달러가 들어 있습니다. 5달러 지폐 한 장, 1달러 지폐 한 장, 그리고 몇 개의 동전. 지금 제 앞에는 수억 달러의 기회가 있지만 제 마음을 가장 뛰게 하는 건 여전히 이 낡은 7달러입니다.
이것은 제 결핍의 증거이자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드웨이는 액자를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유리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과거의 드웨인이 그 손을 잡는 순간 빗방울들은 순식간에 눈부신 별빛으로 변해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둡고 차가웠던 밤은 이제 별이 가득한 은하수로 변합니다. 이제 드웨인은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혹시 차가운 빛 속에서 7달러밖에 남지 않은 주머니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마법 같은 비밀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액자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을 봅니다. 바위는 깎여나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양을 갖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별만이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진짜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드웨인이 액자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 7달러는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거대한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유독 반짝입니다. 드웨인은 그 별을 보며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7달러든 100달러든 아무것도 없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보다 앞설 것인가? 남들의 야유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7달러의 기적을 믿으세요. 저 드웨인 존슨이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드웨인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 빛 속에서 지었던 그 미소와 같습니다. 단단하고 결연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저와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가장 빛나는 별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이의 눈동자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 스토리는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필름 어떠셨나요? 구독자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불씨 하나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다음 선택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 필름이었습니다.